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 근래 이제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다시 늘어나셨을 텐데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지금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예측 아마 하셨을 거고, 실내로 디즈니사인가? 디즈니랜드 이제 디즈니사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금융 카르텔은 아니지만 그들도 사실 유택의 자본이 많이 섞여 있는 다국적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락다운 사태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반면에 요 근래 보면은 암호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디커플링으로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금 S&P 500 지수하고 동조화 됐다가 요 며칠 전부터는 디커플링 상태로 가는데 이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비트코인 하빙이 이제 지나가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1.44에서 3.38로 130% 정도 급상승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딱 똑같이 완연하게 100% 커플링으로 일치해서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건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가격도 우상향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트마이너 S9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S17이 아직까지 이제 도착을 안 했는데 이번 달 중순 정도에 이게 도착을 한대요. 근데 지금 채굴자들 중에 대부분이 가진 게 S9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포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 해시율을 올려놓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세가 뒤따라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번 감안 한번 해보셔야 되고 홀딩자들 위주 분들은 이런 걸 한번 감안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신용 채굴기가 이번 달 중순에 오는데 이 채굴기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업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냐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12,000불대로 급격하게 계속 올려준다면 중소 채굴자들이 살아남는 기간이 되게 오래 늘어날 텐데 아마 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9,000불대에서 지리하게 만약에 끌고 간다면 중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시 쪽으로 더 늘어가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PwC 레포트 크립토 헤지 펀드가 2019년 관리 대상 자산 2배가 증가했다. 크립토 커런시 헤지 펀드의 관리 중인 자산이 2019년에 2배로 증가했지만 새로운 자금의 출시는 비트코인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들 헤지펀드도 지속적으로 여기다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서 투자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에 2016년 15년도 때는 알트코인이 몇 개 안 됐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지금 5,000개 알트코인이 5,000개 이상 됐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건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기로를 계속 걸었었죠. 지금까지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크립토커런시 트레이더들, 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이 어떤 코인들에 투자를 주로 많이 했었냐? 비트코인이 단연 90% 이상, 이고 이더리움이 60% 이상, 65% 정도, 그리고 XRP가 40%가 채 못되게 38%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의외인 게 XRP랑 거의 동률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그 다음 EOS, 그리고 BNC, 테조스, BSV, 스텔라루멘, XMR,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G캐시, 링크, 체인링크, 그리고 에이다, 대시, 네오까지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중점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에델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국의 81%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신뢰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중국 통계자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에델만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데냐면 미국의 PR 컨설팅 회사이다. 해당 기업은 주로 기업, 공공기관 홍보, 위기, 명성관리와 같은 PR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미국인 데이터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데니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되게 이례적인 게 있어요. PBOC가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중국은 이미 정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서비스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있어 세계에서 선도를 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깊어 대중화에도 유리하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국가에서 이런 거를 밀어붙이기에. 그리고 국민들도 그거에 동조해서 많이 따르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중국 내 응답자의 81%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신뢰한다고 대답했으며 62%는 이들 기술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여기 나왔는데, 되게 재미난 통계조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더 강력한 규제안이 이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와야 되냐라고 어떤 말했던 사람들이 60% 정도 돼요. 60%의 국가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규제안이 언제 어떻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장이 오냐 마냐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규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근데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의 55%만 더 강력한 규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되게 이례적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중국 사람들도 블록체인을 믿어. 그게 생활에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데 51%, 그러니까 거의 절반만 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그에 반해서 여기 보시면 미국인의 67%, 그리고 영국인의 74%, 그리고 프랑스인의 79%.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한 규제안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해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유럽권이나 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 이들 생각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강력한 규제안이 나와야 스캠 코인이나 거래소들, 그러니까 좀 약간 비리를 저지르는 거래소들도 걸러지고 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그런 어떤 암호자산의 급등락 패턴이 없는 약간 그런 깨끗한 어떤 그런 금융 투자 시장? 이런 걸로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약간 성향의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 데이터는 스텔라 트렌드스 포터 제드 맥칼러브가 암호가 유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콘세선스가 그 행사가 있었는데 스텔라 CTO는 투기에서 유틸리티로의 전환을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아마 리플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하셨는데 Q&A 시간에서 맥칼러브는 5년 또는 10년 안에 스텔라가 금융기관의 일부에 의해 채택되어 이들을 상호 운영 가능한 계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텔라에도 관여가 더 깊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스텔라를 더 밀어주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리플 코인을 계속해서 덤프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기적으로. 이 사람이 토큰 덤프가 너무 커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작한 95억 개의 XRP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드 맥칼러브라는 사람이 쇼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완연하게 스텔라 루멘을 밀어주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XRP를 투자하는 사람은 스텔라 루멘도 그에 못지않게 30에서 40%더 많으면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코인을 만약에 XRP 추종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JP모건 크립토 익스체인지가 코인베이스 및 제미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를 아마 이틀 전인가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코인베이스 제미니는 4월에 JP모건 체이스의 계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은 제가 꼽는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뉴스인데, 이분이 이제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는 특히 규제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인베이스에 지금 리스트업 돼 있는 코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냐 없냐를 판별할 때 그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도 한번 살펴보셔라. 그래서 제미니 거래소는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직접 살펴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미니 거래소하고 코인베이스를 이렇게 공통분모로 보셔가지고 거기 다이어그램에 겹쳐져 있는 코인 중에 내 코인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그게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믿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사기다,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2017년 그때 정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장세에 투자를 했던 거는 맞아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G캐시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이따 이제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실물 경기는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양적 완화는 지속적으로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제한된 공급량으로 돼 있는 암호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징의 해지 차원에서 투자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애매모호하지만 지금 현재 며칠 전부터는 그런 장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물 경제 시장에서 내수 시장이 지금 미국 내수 시장이 꺾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보시면 4월달 카드 사용량을 보면 마이너스 25.2%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근데 이 지속적으로 이 상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현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근시안의 미래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시 라거가 예측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달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찔끔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불장이다, 뭐 금방 뭐 14,000불 간다, 뭐 20,000불 간다, 이렇게 말은 못해. 누구나가 다 아마 그걸 얘기를 할 거야. 억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희망회로를 엄청 돌리겠죠. 근데 이 시장이 큰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8,600달러 위를 계속 지지하면 9,100, 200달러 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의 장세가 9,100, 200달러, 9,300달러, 뭐 이언저리, 9,400달러 언저리를 오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말조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9,550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가장 염려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직전 전고점이 1,150달러인가 1,200달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슬금슬금 시간이 걸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감기 때도 그런 건 맞아. 근데 슬금슬금 올라가서 1,100달러, 1,200달러를 엄청난 볼륨량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서 정보를 돌파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 지리하게 만약에 그냥 1,200달러, 1,100달러에서 그냥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더블탑이거든요. 더블탑이라면 여기서 급락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홀딩하고 있는 분량 말고는 좀 단타성 위주로 짧게 끊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시장을 보실 때 좀 약간 그렇게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맞긴 하지만 저도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긴 하지만, 자, 그리고 마티 그리스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크로펀드 그런 것도 하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뭐 주기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금융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빙이 이제 끝났다. 이게 오늘 새벽에 제가 캡처한 건데, 이 사람이 알트코인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들어가 있는 알트코인에 관해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테조스, 비트코인이 61.26%고 테조스, 그리고 이더리움, 대시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다른 거 조금. 그래서 의외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익명성 코인도 좀 약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나 라이트코인 되게 안중에 없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거. 근데 외국 애들은 또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체인링크하고 테조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요 근래 들어서 올해 초부터는 좀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가팔았던 두 가지 코인이죠. 이 두 개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이제 JP모건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코인비 우리나라도 이제 암호자산 거래소가 있으면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하고 주거래 은행으로 텄다. 이게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카르텔 중에 어쩌면 첫 번째 선봉 대장이 JP모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모론을 대입하자면 작년에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본인의 본사 건물을 폐쇄시키면서 9월달에 이전시켰죠. 텍사스로 이제 옮겨갔죠. 물론 텍사스도 락다운 돼 있던 건 맞지만 뉴욕만큼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그렇게 있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다. 근데 이들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제미니하고 커넥션 관계를 완전히 오픈해서 매스미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의 로를 한편으로는 또 돌려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속적으로 코인베이스사에 공급하는 이 회사들, JP모건, 골드만삭스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유태계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양대 금융 파이낸싱 회사라고 보면 맞는 거고, 어쨌건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에 얼마가 올랐네 얼마가 내렸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JP모건이라는 회사가 이미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미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 연결고리가 다 있었거든요. DCG그룹, 뭐 G캐시, 리플, 뭐 코인데스크부터 해가지고 코인베이스사하고도 다 연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설상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서 까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장이 뭐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믿고 지금까지 이 시장에 남아 있는 거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새로운 뉴스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